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플러스 스토어가 도입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느라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어요. 오늘은 플러스 스토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원래 기존 네이버 쇼핑과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플러스 스토어와 네이버 가격 비교 서비스, 원래 이제 네이버 쇼핑이 가격 비교 서비스로 네이밍 변경이 되었는데 그 두 개가 알고리즘 상으로 분리가 되었어요. 완벽하게 분리가 되었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되었는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요, 제 이전 영상들을 보셨다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인기도 지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처음 플러스 스토어를 도입할 때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 네이버 쇼핑, 앞으로는 가격 비교 서비스라고 부를게요. 이 가격 비교 서비스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플러스 스토어가 도입되기 전에 가격 비교 서비스에서 미리 작업을 친다고 하죠. 작업을 좀 친 업체들은 플러스 스토어가 도입이 되면서부터 이미 상위권을 잡고 시작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많은 수혜를 봤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도입이 되었잖아요. 이 도입이 된 상태에서는 지금부터는 두 개가 따로 간다는 얘기,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지금 적합도에 대해서는 완벽하실 거예요. 제 영상을 다 보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게 적합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신뢰도는 사실은 저희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희가 무슨 어뷰징을 하거나 규정 위반 뭐 이런 거 걸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신뢰도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서비스 품질이 들어가죠. 이제 요 내용은 이제 배송이나 이런 것들의 고객응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마 포함이 될 거로 보여요, 플러스 스토어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점수는 제가 볼 때 아주 크진 않을 것 같고요. 결론은 뭐냐, 인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자,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게 두 개가 플러스 스토어와 가격 비교가 따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적합도는 넘어갈게요. 인기도에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클릭수, 판매수, 리뷰 수였죠, 원래는. 이제 여기선 리뷰 인기도라고 불려요. 그리고 최신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격 비교 서비스에서 고객이 어떠한 상품에 클릭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유입된 클릭만큼 판매가 돼요. 당연히 유입이 많으면 판매가 늘어나겠죠. 이거 이제 뭐 작업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내 상품에 유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판매량도 그만큼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내 인기도 지수가 높아지겠죠. 이 두 개가 높아질 텐데, 그럼 플러스 스토어에서도 같이 순위가 오를까요?에 대한 문제예요. 요거는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플러스 스토어에서 내 상품이 유입이 많아졌고 판매량도 그만큼 많아졌어요. 그럼 가격 비교 서비스에서의 순위가 오를까요? 이것도 안 오릅니다. 그럼 두 개는 완전히 따로인가요?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뷰 때문이, 둘 중 어디에서 판매가 발생해서 리뷰가 이제 그로 인해 발생을 하잖아요. 그 리뷰가 발생한 거는 양쪽 모두에 적용이 돼요. 근데 그 적용되는 로직에 대한 건 좀 다르죠. 가격 비교 서비스는 리뷰 숫자에 영향을 받죠. 근데 이제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리뷰 인기도로 변경이 되면서 리뷰 평점까지 봐요. 그리고 최근 리뷰까지 봐요. 좋아질수록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저희는 어디에서 판매가 되든 간에 최근 리뷰가 많고 좋아져야 하겠죠. 리뷰 평점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얘기. 자, 그럼 내가 가격 비교 서비스에서 판매를 했어요. 근데 고객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럼 그 고객이 리뷰를 엄청 좋게 써주는 거예요. 그런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 비교 서비스에서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플러스 스토어에서의 순위가 상승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최신성도 두 개가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변동사항은 없어요. 기존 네이버 가격 비교 서비스랑 최신성은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리뷰 인기도라는 이 항목은 일부가 연동이 되고 최신성이라는 항목은 그냥 전체가 연동이 된다. 단 클릭수와 판매수는 두 개가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이제 플러스 스토어가 도입이 되고 나서 가격 비교 서비스에서 아예 판매도 없고 리뷰도 없는 상품 하나를 순위를 올려봤습니다. 키워드 검색량은 대략적으로 한 5만 정도 됐었고요. 검색했을 때 메인 키워드, 그 5만 키워드의 순위는 1200이 밖으로 떠 있었어요. 아이템 스카우트 기준이에요. 실시간 순위. 근데 이제 그 상품을 제가 2위까지 올렸습니다. 2위까지 올렸을 때 플러스 스토어에서도 순위가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했어요. 근데 제가 2위까지 올라갔음에도 그거는 여전히 25위에서 30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했어요. 이상해서 제가 네이버 쇼핑에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는데 제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할 수 없게끔 피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문의를 좀 했는데 얘네가 이제 그제서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거 답변을 받은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공개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걔네 말도 그랬습니다. 제가 느꼈던 게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플러스 스토어와 네이버 가격 비교 서비스의 클릭 판매는 두 개가 영향이 없습니다. 각각 따로 영향을 줍니다 라고 정확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돼요? 할 게 더 많아져요. 할 게 더 많아지고, 플러스 스토어가 저는 좀 악랄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밀어줄 거예요. 네이버는 플러스 스토어를 계속 밀어주려고 할 겁니다. 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밀어주려고 할 거고, 그쪽으로 계속 유도를 시킬 거예요, 고객을. 왜냐하면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네이버 쇼핑의 그 스마트 스토어 상품만 나오잖아요, 브랜드 스토어 포함. 근데 이제 가격 비교에는 네이버 쇼핑도 나오지만 스마트 스토어도 나오지만 쿠팡, G마켓, 11번가, 옥션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서 네이버 쇼핑으로 검색을 한 고객이 그쪽으로 이탈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네이버는 어디서 팔아야 좋아요? 플러스 스토어에서 팔아야 얘네가 더 좋아요. 물론 지금 수수료를 아주 낮게 책정하고 있지만 나중에 수수료도 올릴 수 있죠. 그럼 얘네가 하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플러스 스토어를 밀어줌으로써 자기네 쇼핑에서의 비중을 높이고 고객을 좀 더 많이 유치하려는 생각인 걸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가격 비교는 왜 저렇게 남겨뒀냐 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서워서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또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 한들 이제 뭐 가격 비교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서 지금 네이버에서 하는 말도 가격 비교 서비스는 이제 가격 비교 원부 제품이라고 하죠. 원부 제품만 나오게 되나요? 라고 이제 했을 때 네이버에서 그럴 생각이 없고, 원래 기존의 네이버 쇼핑과 그대로 간다고 얘기를 또 해놨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가고, 플러스 스토어는 플러스 스토어로 가면서 네이버는 플러스 스토어를 좀 밀어주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그 단적인 예로 하나 이제 보여드리자면, 네이버 가격 비교에서 뭐 그냥 아무거나 검색해 볼게요. 리빙박스 라고 검색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PC로 이걸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모바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PC로 쇼핑하는 사람은 사실 이제 상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낮잖아요. 대부분은 모바일로 쇼핑을 한단 말이죠. 결제도 더 간편하고 휴대성도 좋고 하니까 웬만한 키워드들은 다 모바일 비중이 높아요. 근데 얘를 제가 그냥 인위적으로 모바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모바일 화면이에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모바일로 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제 상품을 볼 거잖아요. 제가 이제 리빙박스를 검색해서 요 낭만탕구소라는 제품을 클릭해서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렇게 보다가 이 제품이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다른 제품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갤럭시는 어때요? 뒤로 가기 버튼 있고, 여기 홈 버튼 있고, 여기 이제 윈도우 버튼이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있죠.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서 뒤로 가요. 그럼 여전히 가격 비교에서 계속 쇼핑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도 요걸 안 쓰고 요걸 누른 사람이 있어요. 뒤로 가기. 근데 이제 아이폰은 어때요? 아이폰은 여기 버튼이 따로 하나 있기는 하지만 요걸 누르는 확률도 굉장히 높단 말이죠. 자, 요걸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플러스 스토어예요. 자, 고객은 몰라요. 플러스 스토어인지 이게 가격 비교인지 아직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뒤로 가기 눌렀는데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럼 여기서 새로 다시 나 리빙박스 검색했었는데 라고 검색을 하고 보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을 것이고, 이게 저는 지금 좀 악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고도화 시켜 나갈 것 같고, 플러스 스토어도 계속 앞으로 밀어줄 거예요. 지금도 뭐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검색하면 플러스 스토어 지면도 따로 뜨죠. 이제 그게 나중에 상단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이걸 좀 밀어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이제 11월 5일인데 런칭한 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됐나요? 일주일쯤 됐나요? 네, 일주일쯤 된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네도 이거에 대한 많은 테스트를 할 거고, 이쪽으로 고객 유입과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방향성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판매자는 어쨌든 할 게 더 많아졌다, 이게 좋은 것인가? 어차피 고객 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플러스 스토어가 도입돼서 고객 유치가 좀 더 좋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건 좀 회의적이란 말이죠. 이제 뭐 쿠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얘네가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결국에 어쨌든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리빙박스를 검색했잖아요. 그 리빙박스를 찾는 고객은 모수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무한히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내 원래 이제 기존 네이버 쇼핑만 있었을 때 내 상품에 보통 이제 내가 상위 노출하고 있다 가정하고 리빙박스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고객이 한 300명이라고 해볼게요. 그 중에서 이제 플러스 스토어가 도입이 되면서 내 상품에 대한 유입은 늘질 않았어요. 뭐 조금 늘었다 해볼게요. 뭐 330명?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당장은 그렇진 않지만 그 중에서 나중에 플러스 스토어의 유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이게 같은 고객이 분산되는 거예요. 얘도 분산돼요. 물론 모든 판매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한쪽에 작업을 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트래픽이든 뭐 가구매든 이것저것 작업을 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자연적으로 여기서 이 작업 치는 사람의
해당하는 그 작업량에 못 미치게 될 확률도 생기게 됩니다. 뭐 플러스 스토어에서 점수는 좀 더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여전히 가격 비교가 높은 만약에 상황이라면 여기서 떨어지고, 그리고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작업을 안 할 것 같으세요? 플러스 스토어도 지금 전용 상품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작업하는 벌써부터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온 것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판매자들은 더 해야 될 게 많아진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네이버가 잘해서 그거를 다 무마할 만큼 고객 수가 늘어나고 네이버 쇼핑이 좀 더 활성화되고 하면 좋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기대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두 군데를 모두 신경을 쓰시긴 하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가 이걸 밀어주게 되면 그때 뒤차 타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가격 비교에 좀 더 힘을 주되 플러스 스토어에서도 약간의 힘을 조금씩 주고 순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또 실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비교 서비스에서 물론 여기서만 내가 힘을 줘도 리뷰는 점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플러스 스토어에서도 순위가 조금은 상승을 하긴 할 거지만 얘가 배제되어 버리면 최상위까지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너무 길어졌는데 할 말이 좀 많았어요. 아무튼 결론은 그겁니다. 판매자가 해야 될 건 더 늘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는 플랫폼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이 하는 대로 따라 맞춰 가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플러스 스토어는 저는 이제 아직 테스트까지는 뭐 안 해봤어요. 플러스 스토어에선 테스트는 뭐 이것저것 저는 많이 테스트를 하는데 안 해봤는데, 가격 비교 서비스에서는 지금 트래픽이나 뭐 가구매 해도 순위 잘 안 오르죠. 뭐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제 의문은 그거죠. 아니 이게 된다면 딴 데도 돼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모든 상품이 다 돼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라 좀 생각을 했고, 물론 그건 있어요. 로직 자체가 상품마다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게 있어서 그런 영향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순위가 하락은 안 돼야 되잖아요. 어느 한 상품에 된다고 하면 다른 상품에 넣어도 조금 오를 수는 있어도 하락은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가구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가구매 쳐서 순위 올랐어요 이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딴 데는 가구매를 쳐도 순위가 떨어져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네이버가 트래픽 어뷰징 차단을 위한 정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업데이트한 그런 로직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순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해요. 물론 아주 극소수가 쓰고 있고요. 저도 가지고 있고요. 순위를 이건 장담 못 드리겠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방법이 모든 상품을 다 최상위로 올릴 수 있다는 장담 못 드려요. 근데 저도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 오르면 조금 올랐지 무조건 올라는 다 가요. 근데 떨어지진 않아요. 절대로. 단 한 번도 그런 경우 없어요. 왜?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 5만 키워드 1200이 밖에서 2위까지 올렸다고. 그런 경우에는 순위가 아주 잘 오른 경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15만 키워드인데 저기 2페이지 30몇 위에 있던 상품이 일단은 뭐 지금 오늘이 제가 4일 정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상품 순위를 어떻게 올릴지 고민을 해보고 실제로 실행도 해봤는데 지금 현재는 1페이지 중단에 가 있어요. 이 두 개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의 다 순위가 상승을 했어요. 이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못 찾을 뿐이에요. 못 찾을 뿐이고, 이걸 아는 사람은 아마 통틀어서 몇 명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뿌리나요? 절대 안 뿌립니다. 절대 안 뿌리고 본인들이 쓰거나 아니면 아주 극소수로만 운영을 하겠죠. 저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네이버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한 실력으로는 못합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걸 찾아낼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순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누가 와서 여러 명이 의논하고 공부를 해도 찾아낼 수 없을 겁니다. 아무튼 현재는 아주 쉽지 않은 시기다. 경기도 안 좋고 사람들이 쇼핑도 많이 줄였고 아주 필요한 제품들은 많이 사죠. 진짜 필요한 제품들. 근데 이제 불필요한 것들, 굳이 안 사도 되는 것들은 좀 이제 소비를 줄이고 있는 형태고,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은 방어적으로 조금 운영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 다룰게요. 이게 지금 사례가 엄청 많아요. 사례가 엄청 많은데 현재 경기가 어떻고 현재 셀러들이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좀 안 좋아지며 어떻게 했을 때 그래도 조금 돈을 가지고 벌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좀 다룰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드린 얘기 꼭 잊지 마시고 실행할 건 해보시고, 그리고 직접 테스트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시고, 양쪽을 모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고민하시고, 그러면서도 마케팅에도 절대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